서울시 지원사업 예술인문 해방전선 뉴웨이브 그 세 번째 나지수 작가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시민자생 대안공간 메이홀이고요. 저는 김설아 연구원입니다. 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설치나 영상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 정유순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광주 지역의 성매매 집결지나 여성 그리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영상과 설치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한국화를 작업하고 있는 나지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암군립화정미술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수홍이라고 합니다. 예, 저의 전공은 미술사학을 전공했고요. 그 근대 이렇게 호남 화단의 그런 새로운 발전과 그런 수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인 거는 광주에서 이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한국화 작가 나지수 선생님과 대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최근에 담양에서 전시도 하셨던 것 같은데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한 담양 전시는 해동예술촌에서 4인전으로 진행이 됐던 전시고요. 제목은 내면의 실타래라고 정해져 있고, 저는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떤 작품들이 설치돼 있어요? 저는 이제 수묵 작품으로 한 인간 군상 작품이 걸려 있고요. 총 10점 정도 크고 작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작품이 네.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중력 상태에서 유영하듯이 네.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또 동작이 다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그려서 작가의 그런 공력도 느껴지고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새롭게 또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되게 신선하고 되게 작가분 한번 진짜 뵙고 싶다 이런 무거운 주제인 것 같지만 어떻게 이렇게 또 사람들한테 시각적으로 이렇게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소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됐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공력을 들여서 표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거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무거운 이야기를 하긴 좀 그러니까 이제 젊은 작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한국화를 선택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낙서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이제 색을 칠하는 것보단 뭔가 손으로 작업하는 그런 낙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드로잉적인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제가 뭐든지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교든 학원이든 제가 미술학원도 다니고 학교에서도 미술활동부를 했는데 이제 그림을 너무 많이 그리다 보니까 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이렇게도 그려볼래? 저렇게도 그려볼래? 이런 식으로 권유를 하다가 이제 한국화라는 전공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사실 한국화라는 전공이 저희 학창 시절에만 해도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는 전공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제가 손으로 많이 작업하시는 걸 보고 선생님께서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한국화를 그제서야 알게 되고 이제 거기 화실에 들러서 그 한국화 작업을 하는 걸 보니까 이제 손으로만 이제 그림을 완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이제 멋있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붓과 네. 펜이라는 또 새로운 붓과 펜이라는 게 이제 딱 떠오르는데요. 그 펜으로 이렇게 드로잉을 하다가 펜으로 드로잉을 하셨죠? 네네. 펜으로 드로잉을 하다가 붓이라는 이제 그걸 한번 이렇게 해봤을 때 그서봤을 때 네. 느낌이 차이가 어떻던가요? 펜은 이제 한 가지 색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다고 하면 붓은 이제 한국화로 설명을 하자면 농준담이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가 있고
조금 더 뭔가 담겨져 있는 듯한 그림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선 하나로만도. 붓에 대한 그런 의미를 좀 잘 아시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매력을 좀 느끼신 것 같은데 네. 처음에는 그러면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셨겠네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뭐 다른 이제 취미보다는 입시보다는 그냥 또 다른 거에 대해 다른 소재에 대해서 한번 그려본 적이 있으신지 처음에 이제 붓을 처음에 접하고 나서. 네,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일단 맨 기본이 선긋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선긋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학원은 한국화 전문 학원이 아니었었는데 한국화 선생님이 작게 운영하는 학원이라 입시 미술을 시작하기보다는 풍경화를 먼저 했던 것 같아요. 풍경화요? 네, 그때 작품 있나요? 없죠. 그때 작품은 없는데 기억은 나나요? 그런 펜과 그 붓의 이제 바뀌었던 그 질감에 대한 그런 기억이 좀 있나요? 네, 처음에는 사실 한국화라는 게 얇은 화선지 위에 그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긋는 건 재밌는데 마르는 순간 예쁘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대로 펜처럼 쉽게 그릴 수가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입시 미술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입시 위주의 교육 받고 대학에 와서도 좀 제도권 내에서 이런 두 분 다 미술과 이제 그 미술 과정을 이제 겪으셨는데 그 이후에 졸업 후에 작가 활동을 하는 건 또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미술을 하고 예술을 한다는 것과 밖에 나와서 뭔가 내 작품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것. 거기서 그 과정에서 뭔가 어떤 느꼈던 변화라든가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 입시 미술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대회를 나가도 정물화로 대회를 나가는 게 아니고 풍경화로 대회를 나가거나 뭐 시험을 봐도 정물화 시험은 좀 낮은 점수라면 풍경화 점수는 조금 높은. 근데 이렇게 자꾸 제가 하는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정물화가 더 하기가 싫었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어떻게 가나 했는데 그래도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잘 가게 됐었죠. 유승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물화라고 하시길래 이게 수채화 물감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수목을 활용한 정물화인가요? 네네. 저 때는 라떼는 그 수채화 물감을 사용해가지고 풍경을 그리거나 하는데 저는 이제 조속가다 보니까 그 두상을 만들어요. 석고상, 뭐 환면이나 강면들의 두상을 4시간 안에 딱 만드는 게 이게 입시 미술이었고 대학교 와서는 이제 전신이나 뭐 모델링으로 이렇게 확장됐지만 지금 하는 작업이랑 완전 결이 달라가지고 이제 그때의 감각이랑은 또 이때 감각이랑 좀 아예 차이가 달라요. 저는 지금 영상 작업이나 설치 작업이나 기록 아카이브 작업을 하는 거라서 뭔가 이렇게 실제 손으로 덩어리를 만들거나 조소를 하진 않지만 근데 한국화는 어쨌든 재료적인 거는 계속 쭉 이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됐을지 좀 시기적으로 하자면 뭐 입시 미술도 있고 대학교 때 작품이 있고 또 지금 작가로서 작품이 있다면 이제 입시 미술은 어쨌든 그 틀 안에 되게 꽉 막힌 보수적인 작품이라면 대학교 때 작품은 어떤 걸 했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흘러오더라는지 대략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대학교에 가니까 채색화라는 걸 처음 배우게 됐어요. 이제 그 전만 해도 튜브를 짜서 물에 개어서 이제 그리는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가루 그림을 악교라는 뭐 접착제에 섞어서 물감을 저희가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물에 좀 많이 이렇게 묽게 타가지고 그거를 또 바르고 한 100번 발라야 그 물감의 색이 나오는 정도로 그런 작업을 처음 해봤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학교에서는 채색화를 처음 배우다 보니까 자꾸 채색화를 이용한 작품, 채색화를 사용한 무언가가 돼야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거는 하나는 완벽히 터득을 해야 된다라는 뭔가 선생님의 강요 아닌 강요? 저희들의 마음 아닌 마음?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그때 작업도 인물 군상 작업이 있는데 그것도 채색화 작업으로 한 작업이 많아요. 대학교 때는. 그러니까 보통 한국화 하면은 그냥 먹으로 그냥 뭐 수목화 그리고 그런 것을 배울 줄 알았는데 채색화를 대학교 과정 안에서 이제 네. 배웠던 거군요. 그것도 이제 그 가르쳐 주신 분이 이제 허진 교수님이라고 들었는데 네. 아시다시피 호남 하단에 어떤 그 전통이 있는 이제 분이신데 어쩌면 그 선생님께서 나지우 작가님한테 좀 영향을 주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진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뭐 현대 사회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채색과 네. 이렇게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나타내는 작업들을 하는데 선생님의 그런 군상 수목으로 된 군상하고 그 현대 사회의 이거 사람들의 그런 허진 선생님의 모습에서 교수님의 어떤 영향관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떠세요? 그 교수님이 뭐 이렇게 좀 지도해 주신 게 있으셨어요? 아니면 자기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해본 것인지 궁금한. 예. 일단은 제가 인물 군상에 그리게 된 계기가 누드 드로잉 수업에서 이제 그 대학교 가니까 누드 드로잉을 처음 배우게 됐는데 생소하잖아요. 그 누군가의 벗은 몸을 그린다는 게.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새로운 거를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드 드로잉을 낙서처럼 엄청 많이 그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인물 그리는 게 재미있고 또 그걸로 작품이 이렇게 구상이 되고 이제 에스키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인물로 수묵도 해보고 채색도 해보고 좀 여러 가지 콜라주도 해보고 시도를 했었는데 허진 교수님과 비슷한 이미지가 저도 모르게 나오긴 한 것 같아요. 뭐 이미지적으로는 비슷하진 않아요. 예. 근데 약간 이렇게 맥락으로 보면, 예, 맥락으로 보면 현대 사회. 선생님 작품도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그 군상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오늘 또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메밀꽃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메밀꽃 이야기를 하는데 메밀꽃 그냥 하나로 보면 그냥 별로 이렇게 안 좋은데 그 메밀꽃이 피는 풍경을 쫙 보면 장관이잖아요. 또 이 사람의 모습들도 뭐 나지수 작가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게 다 각각의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작품 자체도 그 하나하나의 모습도 괜찮지만 그걸 이렇게 군상으로 쫙 펼쳐보니까 되게 그런 의미에서 또 비슷할 수 있겠다. 오늘 갑자기 라디오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또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현대 사회의 그런 모습들을 저는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지수 작가도 여기에 있는 현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보지 않을까. 아무튼 그 현대 사회에 대한 교수님이 약간의 뭐 이렇게 어드바이스는 아니지만 작품으로 이렇게 그냥 작품으로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나. 근데 네. 나지수 작가는 이렇게 군상으로서 이렇게 모습으로 풀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작품을. 작품도 네. 사람들이 많이 사시지 않으셨나요? 네. 뭐 많이는 아니지만.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보통 작품 판다는 게 참 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네. 많이 접근해 주시고 많이 사람들이 전시장에 좀 계셔 보신 적 있어요? 자신의 작품이 있는 전시장 네. 앉아 계시거나 그냥 서 계셨을 때 네. 사람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던가요? 아, 오래 머물죠. 예. 그 뭔가 인간 군상의 모습이 정해진 게 아니고 약간 좀 모호하잖아요. 약간 추상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보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보시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 군상을 보면서 뭔가 물고기 때
셋 때 뭐 사람들이 모였는데 뭔가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게 뭔가를 뭐 궁금해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다 보면 지수쌤 작품에서 군상이긴 하지만 이제 떨어져 나온 사람들도 있고 군상을 좀 외면하다시피 하는 인간도 보이고, 그러니까 같이 있지만 또 홀로 있고 싶은 마음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사람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혼자 있고 싶어 하지만 혼자 있고 싶지 않아. 두 가지를 다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이게 약간 지수 작가님이 현재 살아가는 모습도 같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여러 활동이나 그리고 이제 작가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활동들도 많이 하고 계시는 틈에서 이제 작품들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와중에 또 하루살이라는 주제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삶의 모습과 자기 작품 간의 어떤 연관관계.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입시 미술 할 때 아그리파를 그리면 자기 얼굴을 자기도 모르게 담는다는 거예요. 아시죠? 어쩔 수 없이 네. 어쩔 수 없이 자기 어쩔 수 없이 얼굴이 자기 그 아그리파에 분위기가 들어가는 표현이 거예요. 된다. 네. 근데 저는 그게 정말 공감돼요. 그러니까 그림도 제가 막 아무렇게나 뭔가 인간 군상이 추상적으로 그리지만 뭔가 제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저도 모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던 도중에 하루살이라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날은 유소 씨를 만나러 가는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그래서 이제 작업실이 광주 천변 쪽에 있어서 오늘은 오랜만에 쉬는 날이니까 좀 걸어가 봐야겠다 이래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하루살이 때가 엄청 많잖아요, 광주천에. 이제 그때 발견했는데 그 하루살이 때가 너무 그 숨차게, 너무 그 가득하게 이렇게 막 날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오랜만에 진짜 쉬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하루살이 때를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힘들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일했던 제 모습이 약간 투영된다 해야 될까? 해서 이제 이거를 그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살이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군상에서 조금 더 디테일해진 거죠. 뭐가 더 날개가 더 붙어 있고, 네. 뭐 형광등이 있고 막 그러다 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 벌레들도 그 밝은 걸 쫓아서 뭔가 행위가 들어간 듯한 음. 이 군상이 그냥 딱 보여지는 거라면, 하루살이는 뭔가 목적이 있는 행위가 들어간 듯한 맞아요. 듯한? 맞습니다. 그래서 좀 왜 이렇게 좀 뭐랄까 해석이 딱 되는 거하고 그냥 우리가 이해해버리잖아요. 이해해버리는 거하고, 인간 군상은 뭔가 다양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현대사 모습 같기도 하고 막 그래버리니까 재미가 반감된다 할까? 뭐 그런 느낌도 또 들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또 자기만의 또 표현이니까 또 괜찮고, 또 단독 그 소품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고 막 그런 것들은 되게, 예, 또 아까 그 홀로 있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렇게 작은 작품들을 여러 개 또 만들어서 네. 예, 이렇게 설치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그 인간의 그 소외도 될 수 있고, 뭐 혼자 있고 싶을 때도 또 있잖아요. 맞아요. 남자는 뭐 동굴에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 그럴 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작업도 같이 인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현대 사회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좀 그런 작업들을 여러 가지로 해보시면 또 좋은 또, 예, 작업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수쌤 작품에서 보면은 항상 인간들이 뭔가 표정은 없고 뭔가 말이 없을 것 같은데 항상 행동을 무언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행동을 통해서 뭔가 말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들이 좀 그 시대상을 보여준다던가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킨다거나 분위기를 주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 같은 경우는 좀 외로움이나 소외 이런 느낌을 드러내고, 그래서 이번에 또 뭐 준비하시는 전시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아마도 그 무용수의 움직임을 조금 표현을 해보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성 대상을 두고
기획한 전시에서 이제 작품을 어떻게 보면 시도해본다? 라는 거라 이제 저희가 뮤즈로 어떤 무용수분을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영상이든 설치든 이제 회화든 여러 가지를 해보기로 했어요. 이제 그 중에 저는 회화 파트로서 무용수분의 전시를 보고 몸짓을 따라 그려보고 이제 그런 드로잉적인 부분을 이제 한국화로 가져와서 작업을 할 계획이 있거든요. 문득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한국화라는 소리 현대미술 장르가 없잖아요. 네, 맞죠. 맞아요. 또 유승 선생님도 작가분이시고 조소를 전공했지만 지금 영상도 하시고 이렇게 그런 장르를 이렇게 확대 나가시는데 두 분 다 현재를 살고 있는 현대 예술가로서 장르에 대해서 이제는 뭐 좀 그런 거 한국화 이런 말보다는 그냥 선생님도 뭐 정유승 화백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 이제 화백님 작가님이라 가지고 네, 글 쓰는 사람도 작가님이고 선생님도 작가님 맞아요. 작가님이니까 뭐, 저는 그냥 한국화 구분하지 말고 작품을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네, 맞아요. 수목이라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말 따르면 이제 한국화 그랬으니까 수목과 현대 미술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수목과 현대 미술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한 게 좀 있으신가요? 수목과 현대 미술 한국화가 아니라 재료로서 수목이 현대 미술이 주는 의미 그냥 재료적으로 하나의 재료이자 네, 하나의 재료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한국화 하면은 솔직히 딱 주어지는 이미지가 이제 뭐 풍경화나 뭐 이제 뭐 지폐에 들어가는 인물화, 뭐 민화 이런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전통적인 이미지. 네, 전통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제 전시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이거 먹으로 그렸어요 하면은 놀라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어떻게 먹이지? 라는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보여지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재료적인 게 뭔가 구분이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그러면 작가님도 네. 수목을 넘어서 이제 또 어떤 작업도 할 수 있다는 의미시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그 선생님 인스타그램을 이렇게 보니까 네. 인별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이렇게 보니까 그 디스플레이 가지고 선생님의 그 군상들을 이렇게 공같이 뭉쳐가지고 네네. 작업들도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인간 군상 하면 또 아티스트 작가구나 이제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또 우산도 네, 맞아요. 우산을 쫙 그 작품을 이제 다 인쇄해가지고 인쇄를 쫙 펴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의 설치 미술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되게 확장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더 하실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영상으로 이렇게 시도하게 된 계기가 어떤 거였는지. 왜냐면 광주의 그 이인남 작가님이 그 고우라든지 하고 지금 옛날 그 약간 고된 그림 같은 그걸 또 이제 이렇게 영상처럼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지수 작가는 평면 작품을 어떻게 영상으로 풀으려고 시도를 했는지. 저는 처음에 그 메비우스의 띠 작품을 했을 때 이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정말 그 메비우스 띠같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도중에 한 2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기획전시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만나게 된 기획자분이 혹시 하고 싶은 작업이 있으면 자기가 도와줄 테니 뭐든지 시도를 해봐라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저 사실 이 작품을 영상으로 해서 다시 해보고 싶은데 그리고 사실 그 작품이 팔려가지고 저한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애착도 좀 있었어요.
깨하잖아. 다시 볼 수 없는 그 작품을 뭔가 다시 좀 소장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선생님께서 현실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시더라고요. 저 컴퓨터를 못해요 하면 컴퓨터 선생님을 붙여주시고 TV가 없어요. 그럼 TV를 가져다 주시고 설치도 해주시고 뭔가 작동하는 것도 알려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귀인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작품을 완성되게 됐어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네. 좀 주목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그러니까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매체는 막 다양하니까 수목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매체는 다양해지고 현대 맞아요. 미술은 이제 거의 기술도 빌려서 나고 네. 근데 이게 약간 회화 작가의 한계점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시도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지만 네. 뭐 이렇게 여건이 안 된다. 여건도 그렇고 도전 의식이 조금 마음은 있는데 참 방법도 모르고 뭔가 하던 거랑 너무 다른 느낌이라 좀 그래서 그런 뭐 것 같아요. 화선지에 얽매이게 된다 뭐 이런. 네, 그래서 종이에 얽매이게 돼가지고. 오히려 완전 다른 반대의 매체를 사용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렇게 가라앉는 거 말고 그 약간 에드벌룬 풍선 느낌의 군상 인간 한 명을 그 제작해서 정말 한 50명, 100명 때로 한 줄로 튀어나와서 바람에 어울렸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작가 적으세요. 네. 농담이고요. 많은 다 포즈가 다 다르잖아요. 다 네. 다르죠. 제가 봐도 다 다른 것 같은데. 저 웬만하면 다 다르게 하고 싶어요. 네, 일일이 다 이렇게 다 그리시는 건가요? 네, 네. 안 힘드세요?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요? 네. 어렸을 때 그 재미가 유희라고 해야 되나요? 유희가 작품으로 이렇게 그 드로잉했던 유희가 되게 좋았던 게 그 광주 모더니즘에서 뭐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 그 사람들의 캐릭터들을 아, 이렇게 맞아요. 그려가지고 진짜 그것도 재밌구나. 인간분산 하시는 분이 그래서 웹툰 작가로도 활동을 하시고 시도를 했었어요. 아 정말요? 베스트 도전 이런데. 아, 거기까지 못 가고 혼자 시도했어요. 현재 사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고 계시네요. 어떤 방법이든. 맞아요. 저는 인스타그램도 엄청나게 하고. 그러면 지금 시대가 굉장히 코로나 시대인데 거기 군상에다가 마스크 씌우실 생각 없으신가요? 그냥 제가 그냥 해본 말이에요. 얼굴이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얼굴이 없어서. 네. 지수 작가님은 어쨌든 본인의 작업에 대해서 계속 변화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으신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그 현대 수묵화의 방향 또한 계속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진짜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풀어내야 될 자신만의 과제이신 건가요? 네.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 아니면 광주에서 활동하는 뭐 청년 한국화 세대로서 그 어떠한 선배들 네. 그러니까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80년대부터 90년대 출생하신 분들을 가지고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몇몇 작가들도 만나봤고 이제 전시도 한번 해봤지만 그 설박 작가나 그다음에 그 윤준영 작가, 예, 되게 독특해요. 예, 이제 뭐 설박 작가는 이렇게 한지를 콜라주 해가지고 이제 산을 이렇게 표현하고 맞아요. 선생님은 이제 군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윤준영 작가는 약간 좀 뭐랄까요 어떤 애셔의 그런 네. 작품 같이 약간 좀 4차원적인 맞아요. 판타지적인 그런 이미지를 이제 수묵으로 다 구현을 해내고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분들은 제가 이제 뭐 이제 80년대 학번이나 뭐 이런 90년대 학번들이 좀 약간 그 광주의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사실적으로 이제 그때는 뭐 민중미술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사실적으로 그렸다면 지금 작가들은 이제 약간 좀 더
현대적이고 이게 소재나 생각하는 게 좀 더 지금하고 또 새롭게 또 다시 해석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분기점으로 분기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전통적인 이제 남종화의 그 고향 화단으로서 이제 그 소치 허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남농, 허건, 그 의제 허백년이라는 거대한 양대 산맥이 이렇게 있었고 그 밑에서 이제 관념산수를 이렇게 계속 그렸던 분들이 있다가 다시 이제 7, 80년대 그런 광주 민주화 항쟁 현실적인 그런 고민과 고통 속에서 수묵을 가지고 또 현대적으로 이제 그려내는 그런 그 허달용, 뭐 하성읍 이런 작가, 임남진 이런 작가들이 이제 네. 있었던 반면 이제 또 90년대 되니까 세대 교체가 왔다라고 아직은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독특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작가들을 모아서 이렇게 전시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이제 MZ 세대 작가들 중에서 나지시스 작가도 거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고 현대에 대해서 현대 그런 인간 군상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현대 사람들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거기에 이제 MZ 세대에 있는 작가로서 이제 나지수 선생님이 위치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크게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작가의 숙명인 것 같아요. 종유승 작가도 이렇게 아웃서칭, 아웃리치, 뭐 이런 거 같이 작가님도 아웃리치 좀 하시고 네. 뭔가 더 좋은 작업이 수목뿐만 아니라 이제 매체가 이제 다양하니까 아까 말한 그 우산을 막 설치를 한다든지 네.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좀 더 현대 사람들하고 더 소통을 해가지고 공감을 하지 않을까 더 좋은 작가가 되지 않을까 갑자기 그 마무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끝났나요? 네. 다시 또 다른 질문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뭐 선배 작가 작품이라던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보게 된 아무 씨라는 작가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무시요. 네, 검색하면 나옵니다. 문화 씨 아니고? 문화 씨다. 아 근데 왜 문화 씨냐면 아무나 씨예요. 네. 이분 한국화를 하시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군상 작품을 하세요. 근데 일러스트 개념의 인간상인데 뭔가 저랑 소재도 비슷하고 수묵을 정말 짙게 잘 쓰시더라고요. 작가님하고 비슷한 연배신가요? 혹시 80년생으로 알고 있어요. 80년대 네. 딱 거기부터 시작인데 네, 그러니까 좀 아까도 MZ세대 이야기 하셨는데 뭔가 캐릭터성이나 일러스트성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작가들을 보면 저희 세대 작가들을 보면 근데 이제 특히나 저는 이제 수묵을 사용하는 걸 이제 좋아하고 작품에도 수묵이 거의 들어가는데 이 작가도 같은 인간 군상을 표현을 하면서 짙은 수묵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외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뭔가 그 느껴지는 게 많더라고요. 작업이 또 흥미롭네요. 그렇죠.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작가님하고 같이 전시를 해도 괜찮을 법하고 그럼 영광이죠. 영광. 네,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흑과 백이 이렇게 딱 나뉘어져 있는 그런 좀 대비적인 작품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저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싶고 시도는 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게 뭔가 밝고 어둠을 극명하게 표현한다는 것이. 근데 이 작가분은 그런 걸 되게 자유롭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근데 그 이응로의 인간 군상하고 네. 제가 처음에 이제 작가님 작품 봤을 때 이응로의 군상이 먼저 제일 떠올랐는데 네. 이응로의 군상을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직접. 어땠어요? 자신의 작품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저의 작품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네. 이제 그 획으로 그리는 정말 정통 기법을 사용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한국화는 뭐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붓으로 한 번에 그려내는 그런 그림이 많은데, 일단 그 인간 군상 자체가 그 붓 터치로만 이렇게 완성되는 사람이잖아요. 인간 군상 작품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런 말이 들렸어요. 이육로 화백의 그림과 흡사하다. 그런 느낌이 든다. 보고 따라했냐? 이런 말을 듣기 시작을 해서 약간은 뒤늦게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해보지 않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미지를 보니까 아, 이런 점이 비슷해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볼 때는 나는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은데, 주변에서 그런 말이 들려서 관심이 가게 되고 미술관도 가게 되고 전시를 하게 되면 보러 가게 되고 했었는데요. 그냥 느낌만 네.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이게 변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게 아니라 인간 군상을 그린 작가가 다른 작가의 인간 군상을 봤을 때 네, 이건 이렇구나, 그냥 평범한 느낌이 들었는지, 아니면 음, 근데 그랑 많이 다르다. 네. 실제로 봤을 때는 아, 나랑 많이 다른데? 라고 어. 생각은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네. 이미지로만 보면 다르죠. 왜냐면 음. 나지수 작가님 거는 뭔가 더 통통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다른데 그러니까 보고 역시 시대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면 맞아요. 그 이용로의 인간 군상은 동작이 약간 좀 그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반복돼요. 근데 나지수 작가는 이렇게 다양하게 엉켜 있고 그러니까 둘 다 현대 그때 당시에 당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때는 이제 똘똘 뭉쳐서, 왜 반복되냐면 똘똘 뭉쳐서 독재 타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외치고 뭐 항쟁. 이렇게 하는 거니까 항쟁적인 이미지니까 네. 뭔가 그 인간 군상의 그 패턴들이 조금 반복된다든가. 그런데 여기는 좀 다양성, 그리고 약간 좀 또 듬성듬성한 이미지든 약간의 그런 소외된 분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담고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로서 다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하나의 뭐 사회, 이런 그 현대 사회의 모습과 그 당대의 모습들을 서로 각각 나눠서 이제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또 드리고,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랬어요. 내가 그런 완전 인간 군상 하지만 이 두 작가의 작품은 참 다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아까 메밀꽃 이야기도 잠깐 했는데 네, 한 개체가 다 소중하게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소외된 사람도 다 하나씩 다 소중하게 담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렇게 변론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정유승 작가, 나지수 작가에 대한 그 작품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수묵화가 어떻게 수묵을 재료로 쓰는 현대 작가들이 어떻게 이제 그런 작가들을 지금 찾고 있는 중에 이제 나지수 작가도 되게 반갑더라고요. 이런 작업을 하고 되게 독특하고, 방금 이제 모나 씨도 되게 좋네 막 이런 생각이 막 듣고, 선생님 작품도 되게 뭐 발견이라고 생각해요. 발견. 좋은 작가들 발견하고 있구나. 이렇게 수묵이라는 게 전통 재료긴 한데 이렇게 현대적으로 다 잘 쓰고 있구나, 계속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